줄리 마이너 쓰김건이 4부. 녹음되지 않은 시간.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기록은 잔인하다. 녹음 버튼 하나로 어떤 목소리는 영원히 남고 어떤 목소리는 사라진다. 나는 김줄리를 둘러싼 의혹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라진 목소리들을 좇고 있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오래전 취재원 D가 갑작스럽게 연락해왔다. 그날 통화를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녹음이 안 남았어요. 그는 내게 당시의 대화를 재구성해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기억이 아닌 기억하려는 시도처럼. 우리는 작은 찻집 구석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 대화 속 공기는 묘하게 건조했다. 그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다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부분은 비어 있어요. 나는 그 공백이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공백이 지금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후 며칠 동안 녹음되지 않은 시간을 찾아다녔다. 녹취록이 중간에 끊긴 인터뷰, 회의록에서 빠진 발언, SNS 라이브에서 갑자기 꺼진 화면. 이 시간들은 모두 증거가 되지 못했고 대신 상상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상상은 빠르게 번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싶은 장면을 그 공백에 채워 넣었다. 어느 방송 편집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편집할 때 제일 곤란한 건 잘린 부분이에요. 남은 장면들이 그 빈 부분을 설명해 버리거든요. 그 말은 역설적이었다. 잘린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한 서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김줄리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장면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취재 중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당신 그날의 두 번째 전화를 아세요? 이 제보자는 호텔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한밤중에 익명의 번호로 걸려온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짧았어요. 단 몇 초. 그리고 바로 끊겼죠. 나는 물었다. 녹음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규정상 녹음을 못하거든요. 녹음되지 않은 시간은 어쩌면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을 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그 이중성을 느끼며 수첩에 적었다. 사실 녹음 부재 의혹 부재의 이유. 며칠 후 나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받았다. 겉면에는 2006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기계는 삐걱대며 돌아가기만 했다. 잡음 속에서 단어 몇 개가 흘러나왔지만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 잡음 속에서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잡음은 잡음일 뿐 나머지는 내 상상력이 채워 넣어야 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복원이라는 걸. 기억의 조각, 불완전한 자료, 전해 들은 이야기. 이것들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 그런데 그 그림이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 저녁 편집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나는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다. 멈춰있는 파형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찾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믿게 만드는 순간이 아닐까. 결국 녹음되지 않은 시간은 빈 칸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 안에는 의혹, 기대,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희망까지도 들어있다. 김줄리의 서사 속에서 이 공백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공백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다. 다음 취재는 이 공백의 주인공이 직접 말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그가 말을 한다 해도 또 다른 녹음되지 않은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